여기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나가주세요. 잠깐만요. 제가 경비 아저씨, 저분 좀 내보내 주세요. 다른 분들이 불편해하세요. 그렇게 쫓겨난 노인은 어딘가로 전화를 한다. 최 변호사님, 무더운 7월의 부산 서면. 아스팔트가 숨을 쉬지 못할 정도로 뜨거웠습니다. 영숙은 병원 로비를 나서면서 한 손으로 벽을 짚었어요. 머리가 핑핑 돌았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간호사가 뒤따라 나왔지만 영숙은 이미 병원 문을 나서고 있었어요. 링거 맞은 팔이 시큰거렸습니다. 붕대가 감긴 손목이 무거웠어요. 병원 가운 차림 그대로 나온 자신이 초라하다는 생각이 스쳤지만 지금은 그럴 시간이 없었습니다. 급했어요. 너무 급했습니다. 영숙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생각만 맴돌고 있었어요. 싱가포르 바이어에게 보낼 돈. 오늘 오후 3시까지 보내지 못하면 계약이 날아갑니다. 한때 영숙은 부산 수산업계에서 손꼽히는 사업가였어요. 20살에 시집와서 남편과 함께 작은 젓갈 가게부터 시작했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 시장에 나가고 밤늦게까지 장부를 정리하던 날들. 손이 거칠어지고 허리가 아파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영수가, 우리도 언젠가는 큰 사업을 할 수 있을 거야. 남편의 말을 믿고 달려왔습니다. 하나씩 늘려가며 지금은 12개의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어요. 300명이 넘는 직원들이 영숙의 손을 거쳐 월급을 받습니다. 서면 일대 어디를 가도 김 회장님 소리를 듣는 사람이 되었죠. 하지만 지금의 영숙은 달랐습니다. 당뇨 수치가 높아져서 아침 일찍부터 병원에 왔어요. 공복 상태로 링거를 맞고 나니 혈당이 확 떨어졌습니다. 어지럽고 메스꺼웠어요. 정신 차려. 김영수, 스스로에게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이 휘청거렸어요. 병원 가운 소매가 바람에 팔랑거렸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힐끗힐끗 쳐다봤어요. 영숙은 신경 쓰지 않으려 했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은행에 가는 것뿐이었으니까요. KB국민은행 서면 지점이 보였습니다. 15년 동안 온 은행이에요. 영숙이 사업을 키워온 든든한 파트너 같은 곳이었습니다. 대출 받을 때도 수출 신용장을 만들 때도 항상 이곳을 이용했어요. 자동문이 열리며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아, 살겠네. 영숙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하지만 은행 안 분위기는 심상치 않았습니다. 창구 앞에는 정장을 빼입은 중년 남성이 앉아 있었어요. 이수진 대리가 열심히 서류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대출건은 정말 중요한 안건이라서요. 20억 규모인 만큼 신중하게.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표정이 진지했습니다. 영숙은 창구로 다가갔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참았습니다. 저기, 실례합니다. 영숙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어요. 수진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순간 인상을 찌푸렸어요. 병원 가운을 입고 붕대를 감은 영숙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거든요. 여기서 뭐 하세요? 수진의 목소리는 차갑했습니다. 영숙은 당황했어요. 평소 같으면 김 회장님 안녕하세요 하며 반갑게 맞이해 주던 곳인데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싱가포르로 송금을 해야 해서요. 급한 일이라. 지금 중요한 상담 중이시거든요. 수진의 말투가 점점 날카로워졌어요. 정장 입은 남성이 영숙을 쳐다봤습니다. 시선이 따가웠어요. 다른 고객들도 하나둘 영숙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영숙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물 한 모금만 주실 수 있을까요? 좀 어지러워서. 영숙의 목소리는
더욱 작아졌어요. 수진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여기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나가주세요. 그 말이 영숙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어요. 15년 동안 성의껏 거래해온 은행에서 이런 대우를 받을 줄 몰랐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경비 아저씨! 수진이 큰 소리로 경비원을 불렀어요. 은행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영숙에게 집중됐어요. 저분 좀 내보내주세요. 다른 고객님들이 불편해하세요. 수진의 말에 영숙은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경비원이 다가왔어요. 미안한 표정이었지만 어쩔 수 없다는 듯 말했습니다. 할머니, 나가셔야겠어요. 영숙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15년 동안 쌓아온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지고 있었어요. 병원 가운 차림이라고 초라해 보인다고 이렇게 쫓겨나야 하는 건가요? 영숙은 비틀거리며 은행 밖으로 나왔습니다. 뜨거운 햇살이 얼굴을 때렸어요. 어지러움이 더 심해졌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다가 발을 헛디뎠어요. 아! 영숙의 몸이 앞으로 기울었습니다. 영숙의 몸이 계단 아래로 떨어질 뻔했어요. 다행히 난간을 붙잡았습니다. 손목에 링거 자국이 쓰라렸어요. 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번개가 머리를 스치듯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어지럽던 머리가 갑자기 맑아졌어요. 혈당이 안정되기 시작한 거였죠. 영숙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KB국민은행 간판이 눈에 들어왔어요. 15년 동안 자신을 김 회장님이라고 부르던 그 은행이었습니다. 나를 쫓아냈다고?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갑자기 모든 게 선명해졌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이 은행과 어떤 관계인지, 방금 전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말이에요. 김영숙, 부산 수산업계에서 누구나 아는 이름이었습니다. 영숙은 손바닥을 내려다봤어요. 거칠고 상처투성이었지만 이 손으로 12개 회사를 일궈냈습니다. 300명이 넘는 직원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손이었어요. 내가 바로 김영숙 회장이야.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기억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매월 이 은행을 통해 처리하는 돈이 50억 원. 직원들 월급만 15억 원이었습니다. 원자재 수입, 완제품 수출, 협력업체 결제까지 합치면 훨씬 더 많았어요. 15년 동안 영숙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슬픔이 아니었어요. 분노였습니다.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가 떠올랐어요. 작은 젓갈 가게에서 시작해서 지금의 회사까지 모든 과정을 함께 해온 은행이었습니다. 대출이 어려울 때도 믿어줬고 수출 신용장을 처음 만들 때도 도와줬어요. 영숙이 성공할 수 있었던 데는 이 은행의 도움이 컸습니다. 그런데 고작 병원 가운 입었다고? 목소리가 쉬었어요. 영숙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에 여러 개의 부재 중 전화가 보였어요. 다 회사 직원들이었습니다. 회장님, 싱가포르 송금 언제 하시나요? 바이어에서 계속 연락 와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문자, 메시지들이 쌓여 있었어요. 영숙의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300명의 직원들이 자신을 믿고 일하고 있어요. 그들의 월급이 모두 이 은행을 통해 나갑니다. 이수진 대리가 그랬지. 이름을 또렷하게 기억했어요. 평소 같으면 김 회장님 안녕하세요 하며 일어나서 인사하던 직원이었습니다. 오늘은 왜 그렇게 차갑게 대했을까요? 영숙은 은행 유리창 너머를 들여다봤어요. 수진이 여전히 정장 남성과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환한 미소를 지으며 열심히 설명하고 있어요. 20억 대출이라고 했나? 영숙이 씁쓸하게 웃었어요. 자신은 매월 50억 원씩 거래하는 고객인데 고작 20억 때문에 무시당한 거였나요? 아니었습니다. 돈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사람을 보는 눈의 문제였습니다. 병원 가운을 입고 붕대를 감았다고 초라해 보인다고 함부로 대한 거였어요. 15년 동안 쌓아온 신뢰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던 거죠. 배신이야. 영숙의 목소리가 단단해졌어요. 그때 누군가 영숙의 어깨를 톡톡 쳤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서면 상가에서 옷가게를 하는 민수였어요. 영숙의 회사에서 작업복을 주문하는 업체 사장이었습니다. 아, 민수야. 어머, 김 회장님이시네요. 왜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민수가 깜짝 놀랐어요. 병원에 갔다 오는 길이야. 그럼 집에 가서 쉬셔야죠. 왜 은행에? 급한 송금이 있어서. 영숙이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민수는 영숙의 표정을 보더니 뭔가 이상하다는 듯 물었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 있으셨어요? 표정이. 민수야. 영숙이 민수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되는 거 알지? 네, 갑자기 왜? 나도 오늘 처음 느꼈어. 영숙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민수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롤라도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어요. 회장님, 혹시 은행에서 무슨 일이? 응. 영숙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15년 동안 거래한 은행에서 쫓겨났어. 예, 민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김 회장님을요? 이 은행에서요? 병원 가운 입었다고, 물 달라고 했다고 쫓아냈어. 영숙의 목소리가 점점 단단해졌어요. 민수는 말이 안 된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김영숙 회장이 이 지역에서 얼마나 유명한 사업가인데 은행에서 쫓겨났다니요. 말도 안 돼요. 회장님이 이 은행 최고 고객 중 한 분인데,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영숙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하지만 사람들 눈에는 그냥 초라한 할머니로만 보였나 봐. 그 순간 영숙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단단하게 굳어졌습니다. 복수, 아니, 복수라고 하기엔 너무 정당한 일이었어요. 자신을 무시한 은행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민수야, 나 집에 가야겠어. 네, 그러세요. 제가 모셔다 드릴까요? 괜찮아. 할 일이 있거든. 영숙이 휴대폰을 꺼냈어요. 전화번호를 찾아서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최 변호사님? 저 김영숙입니다. 전화 너머로 놀란 목소리가 들렸어요. 회장님, 무슨 일이시죠? 내일 아침 일찍 시간 되세요? 급한 일이 생겼어요. 물론입니다. 무슨 일인지. 은행과 모든 거래를 끊으려고 합니다. 예, 내일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일찍 오세요. 영숙이 전화를 끊었어요. 마음이 결정됐습니다. KB국민은행과의 15년 관계, 오늘로 끝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7시, 영숙의 집에 최 변호사가 도착했어요. 20년 넘게 영숙의 법무를 담당해온 믿음직한 파트너였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이시죠? 최 변호사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영숙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거든요. 앉으세요. 커피 한잔 하면서 얘기해요. 영숙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어요. 밤새 생각을 정리한 듯 단단해 보였습니다. KB국민은행과 모든 거래를 끊으려고 해요. 예, 최 변호사가 깜짝 놀랐어요. 15년 동안 거래해온 은행인데 갑자기 왜? 어제 그 은행에서 쫓겨났어요. 영숙의 목소리가 잠깐 떨렸어요. 그리고 어제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병원에서 나온 초라한 모습, 이수진 대리의 차가운 반응,
경비원에게 쫓겨난 구료까지 모든 걸 말했어요. 최 변호사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말도 안 되는군요. 회장님이 그 은행 최고 거래처 중 하나인데 맞아요. 하지만 그들 눈에는 그냥 초라한 할머니였나 봐요. 영숙의 목소리에 쓴웃음이 섞였어요. 15년 동안 쌓아온 신뢰를 하루 만에 무너뜨리더군요. 최 변호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회장님, 하지만 감정적으로 결정하시면 감정적이지 않아요. 영숙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사업적 판단이에요. 파트너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는 은행과 거래할 이유가 없어요. 최 변호사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규모가 워낙 크니까 절차를 정확히 밟아야 해요. 얼마나 걸릴까요? 빠르면 이틀, 길면 일주일 정도요. 좋아요. 오늘 당장 시작해요. 영숙이 일어섰어요. 지금 저랑 은행에 가시겠어요? 물론이죠. 하지만 어제와는 다른 모습으로 가야겠네요. 영숙의 눈에 결의가 번뜩였습니다. 1시간 후 영숙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검은색 고급 정장에 회장 배지를 달았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올렸고 화장도 깔끔하게 했어요. 명품 핸드백을 들고 당당한 자세로 서 있었습니다. 자, 가봅시다. 영숙의 목소리에 위엄이 있었어요. 최 변호사가 감탄했습니다. 이게 바로 부산 수산업계를 주름잡는 김영숙 회장의 진짜 모습이었거든요. KB국민은행 서면 지점, 자동문이 열리자 시선이 집중됐어요. 영숙의 당당한 모습에 직원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수진이 창구에 앉아 있었어요. 영숙을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저분이 어제 그 초라한 할머니와 같은 사람인지 믿을 수 없었어요. 영숙이 수진의 창구로 직접 걸어갔습니다. 똑똑 창구를 두드렸어요. 어제 저를 기억하세요? 영숙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품격이 있었어요. 수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괜찮아요. 지금 지점장님을 불러주세요. 네? 지점장님을요? 김영숙 회장이 왔다고 하세요. 그 순간 수진의 얼굴에서 모든 피가 빠졌어요. 김영숙 회장. 그 이름을 모르는 은행원은 없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수진이 급하게 전화를 걸었어요. 지점장님, 김영숙 회장님이 오셨는데 몇 초 후 지점장이 뛰어나왔습니다.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김 회장님, 어서 오세요. 지점장이 허리를 깊숙이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네, 말씀드릴 게 있어서 왔어요. 영숙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VIP실에서 얘기할까요? 여기서 하죠. 간단한 얘기니까요. 영숙이 최 변호사를 돌아봤어요. 최 변호사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김영숙 회장님께서 귀은행과의 모든 거래 관계를 종료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지점장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변했어요. 예? 그게 무슨... 기업 운영자금 85억 원, 직원, 급여 계좌 312개, 협력업체 거래 계좌 147개를 모두 다른 은행으로 이전할 예정입니다. 최 변호사의 말에 은행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직원들이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잠깐만요. 무슨 오해가... 지점장이 급하게 말했어요. 오해가 아니에요. 영숙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제 이 은행에서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기억하세요? 지점장이 수진을 쳐다봤어요. 수진은 얼굴을 들 수 없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실수를. 실수요? 영숙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15년 동안 거래한 고객을 병원 가운 입었다고 쫓아내는 게 실수인가요? 그게 아니라 됐어요. 영숙이 손을 들었어요. 결정은 이미 났어요. 48시간 안에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지점장의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김영숙 회장의 거래 규모를 알고 있었거든요. 이 지점 전체 실적의 30% 이상이었습니다. 회장님, 제발 한 번만 기회를. 15년이 기회였어요. 영숙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감정이 없었어요. 그 기회를 스스로 버리셨잖아요. 최 변호사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여기 정식 통보서입니다. 서명해 주세요. 지점장의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서명을 할 수밖에요. 참, 하나 더 있어요. 영숙이 돌아서다가 말했어요. 저희 협력업체들에게도 은행 변경을 권할 생각입니다. 예, 김 회장을 무시한 은행이라면 우리도 믿기 어렵다고 하더군요. 영숙의 마지막 일격이었어요. 협력업체까지 빠지면 피해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집니다. 회장님, 지점장이 절망적인 목소리로 불렀지만 영숙은 이미 은행을 나서고 있었어요. 수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자신의 실수 하나가 이런 큰 일을 만들어낼 줄 몰랐어요. 은행 밖으로 나온 영숙의 얼굴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복수의 시작이었어요. 영숙이 은행을 떠난 지 2시간. KB국민은행 서면 지점은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85억이 빠져나간다고? 지점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컴퓨터 화면에 나타난 숫자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김영숙 회장 관련 거래가 모두 정리되고 있었습니다. 직원 급여 계좌도 312개가 일괄 해지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직원이 창백한 얼굴로 보고했어요. 협력업체들도 연락이 오고 있어요. 은행 바꾸겠다고. 지점장의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이게 정말 현실인가요? 하루 만에 지점 전체 예금의 35%가 날아가고 있었어요. 이번 분기 실적은 마이너스 60%가 확실했습니다. 이수진 대리는 어디 있나? 화장실에서 계속 나오지 않고 있어요. 지점장이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지점장님, 본점 김 부장입니다. 목소리부터 차가웠어요. 지금 당장 서울로 올라오세요. 감사팀이 기다리고 있어요. 네, 갑자기 왜? 김영숙 회장 건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전화가 끊어졌어요. 지점장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화장실에서 수진이 나왔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승진을 꿈꾸던 야심 찬 은행원이었는데 지금은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대리님, 후배 직원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인사팀에서 부르세요. 수진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변했습니다. 인사팀, 좋은 일로 부르는 곳이 아니었어요. 가야죠. 수진이 힘없이 중얼거렸어요. 30분 후 수진은 인사팀장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수진 대리, 인사팀장의 목소리가 냉랭했어요. 이번 김영숙 회장님 사건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그게 제가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제 회장님이 병원 가운을 입고 오셔서 다른 고객 상담 중이라 그래서 쫓아냈다는 거죠? 죄송합니다. 수진이 고개를 숙였어요. 우리 은행 최고 고객 중 한 분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다는 얘기군요. 인사팀장의 말에 수진은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어요. 부산 서부지점으로 발령 나겠어요. 내일부터 출근하세요. 좌천이었어요. 수진의 승진 꿈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 시각 서면 상가에서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김 회장님을 쫓아낸 은행이라고? 옷가게 사장 민수가 깜짝 놀랐어요. 그럼 우리도 그 은행 쓰면 안 되지. 맞아. 김 회장님이 우리한테 얼마나 잘해주시는데 상인회에서 결의문이라도 내자. 서면 상가 상인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영숙의 회사는 이 지역 경제의 중심이었습니다. 직접 거래하지 않는 상인들도 간접적으로 도움을 받고 있었어요. KB은행 이용 중단 운동 어때? 좋은 생각이야. 우리 통장도 다른 은행으로 옮기자. 상인들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이 소식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지역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부산 중소기업 총수, 은행 직원 무례로 거래 중단. 기사 제목이 눈에 띄었습니다. 한편 경쟁은행들은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신한은행 부산 지점장이 영숙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장님, 저희 은행에서 모시고 싶습니다. 최고 수준의 우대 금리를 제공하겠어요. 하나은행, 우리은행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모든 은행이 영숙을 모시려고 경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신중했어요. 조금 더 생각해 볼게요. 단순히 조건이 좋다고 선택하고 싶지 않았어요. 진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를 찾고 있었습니다. 영숙의 회사 직원들도 들썩였어요. 회장님이 오르셨어요. 15년 동안 거래한 은행에서 그럴 수가 있나요? 우리 급여 통장도 바뀌는 거죠? 직원들이 영숙을 더욱 존경하게 되었어요. 회사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회장님이었거든요. 그날 오후 KB은행 본점 감사팀이 긴급회의를 열었어요. 어떻게 이런 실수를 저질렀나? 부장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우리 은행 최고 거래처를 한 번에 잃어버렸어요. 지점 실적이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다른 VIP 고객들도 불안해하고 있어요. 보고가 이어졌어요. 김 회장님처럼 우리도 무시당할 수 있다는 거 아니냐고. 신뢰도가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감사팀장이 머리를 쥐었습니다. 한 직원의 실수가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 몰랐어요. 서면 지점장 교체해야겠어요. 이수진 대리는 이미 좌천시켰고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그때 또 다른 보고가 들어왔어요. 서면 상가에서 우리 은행 이용 중단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예? 임 회장님을 지지하는 상인들이 통장을 다른 은행으로 옮기고 있어요. 감사팀장의 얼굴이 새파래졌어요. 개인 고객까지 잃게 되면 피해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집니다. 긴급 대책이 필요해요.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어요. 영숙의 마음을 돌리기에는 너무 늦어버린 후였습니다. 저녁 무렵 영숙은 집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자신의 이야기가 지역 뉴스에 나오고 있었습니다. 부산 수산업계 대표 기업인 김영숙 회장이 15년 거래하던 은행과 결별을 선언했습니다. 영숙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이렇게 큰 일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어요. 잘못된 건 바로잡아야 했으니까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회장님, 최 변호사입니다. 네, 어떻게 됐나요? 내일까지 모든 절차가 완료될 예정이에요. 그리고 새로운 거래은행 후보들을 추려봤습니다. 영숙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KB은행과의 15년 관계는 이제 정말로 끝이었어요. 3주 후 영숙은 시티은행 부산 지점에 앉아 있었어요. 회장님, 저희가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강 지점장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전용 VIP 라운지도 준비했고 전담팀도 구성했어요. 영숙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표정은 여전히 신중했습니다. 이번에는 실수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조건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더 중요해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강 지점장의 목소리가 진지했어요. KB은행에서 일어난 일을 모르는 은행원은 없었습니다. 모든 은행이 교훈을 얻었어요. 그런데 회장님, 강 지점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혹시 지역 발전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어떤 얘기인가요? 서면 지역 중소기업들을 위한 펀드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해서요. 영숙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좋은 아이디어였습니다. 자세히 들어볼게요. 그렇게 서면 중소기업 성장 펀드가 시작됐어요. 영숙이 50억 원을 출자했습니다. 젊은 사업가들을 돕고 싶었거든요. 저처럼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어요. 영숙의 마음은 따뜻했어요. 자신의 아픈 경험을 다른 사람들을 위한 선물로 바꾸고 있었습니다. 한 달 후에는 김영숙 창업지원센터도
문을 열었어요. 부산 젊은이들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곳이었습니다. 사업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영숙이 창업 교육을 하며 말했어요. 돈보다 중요한 건 신뢰예요. 수강생들이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김영숙 회장의 이야기는 이미 유명했거든요. 어느 가을날 영숙이 센터에서 일하고 있을 때였어요. 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자 낯익은 얼굴이 나타났어요. 이수진이었습니다. 6개월 만에 보는 모습이었어요.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회장님,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앉으세요. 영숙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수진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작은 목소리였어요. 정말 죄송해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제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영숙이 조용히 지켜봤어요. 승진하고 싶어서 성과에만 신경 쓰다가 수진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어요.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못했어요. 영숙의 마음이 조금 움직였어요. 진심이 느껴졌거든요. 지금은 어떻게 지내요? 서부지점에서 일하고 있어요. 수진이 고개를 들었어요. 매일 후회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온 거예요? 사과드리고 싶었어요. 진심으로요. 수진의 눈빛이 간절했어요. 영숙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분노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어요. 이제는 교훈만 남아 있었습니다. 수진 씨, 영숙이 부드럽게 말했어요. 사람을 조건으로 보지 말고 마음으로 보세요. 네. 돈이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영숙의 목소리에 따뜻함이 있었어요. 진심으로 대하는 게 중요해요.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배웠어요. 이번 일로요. 영숙이 미소를 지었어요. 그럼 됐어요. 앞으로 잘하세요. 정말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이미 용서했어요. 영숙의 말에 수진이 울음을 터뜨렸어요. 고마움과 안도감이 섞인 눈물이었습니다. 그 일 이후 수진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모든 고객을 정성껏 대했습니다. 겉모습이 어떻든 상관없이 친절하게 대했어요. 사람은 다 소중하다는 영숙의 말을 잊지 않았거든요. 1년 후 전국 모든 은행에서 김영숙 사례를 신입 직원 교육에 넣었어요. 고객을 겉모습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교육 담당자가 말했어요. 사람의 가치는 돈이 아닌 마음에 있어요. 영숙의 이야기는 금융업계 전체에 큰 교훈을 남겼습니다. 서면 상권도 활기를 되찾았어요. 영숙의 성장 펀드 덕분에 새로운 가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젊은 사업가들이 꿈을 펼치고 있었어요. 김 회장님 덕분이에요. 상인들이 고마워했어요. 우리 동네가 이렇게 발전할 줄 몰랐어요. 영숙은 뿌듯했습니다. 자신의 아픈 경험이 이렇게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줄 몰랐어요. 5년이 지났어요. 시티은행 부산 지점은 중소기업 특화 지점으로 유명해졌습니다. 영숙과의 파트너십이 성공했거든요. 창업지원센터도 크게 성장했어요. 수백 명의 젊은 사업가들이 이곳을 거쳐갔습니다. 김 회장님의 철학을 배워갑니다. 졸업생들이 인사하며 말했어요.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사업을 하겠어요. 영숙이 흐뭇하게 웃었어요. 어느 봄날 오후, 영숙은 창업센터 앞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서면 거리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활기찬 상가들, 분주한 사람들, 새로 생긴 카페들, 모든 게 달라져 있었어요. 할머니, 어린 목소리가 들렸어요. 창업센터에서 교육받는 대학생이 뛰어왔습니다. 오늘 강의 정말 좋았어요. 그래. 뭐가 좋았는데? 사람을 마음으로 본다는 말이요. 학생의 눈이 반짝였어요. 저도 사업할 때 그렇게 할게요. 영숙이 학생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래.
그게 가장 중요한 거야. 해가 저물어가고 있었어요. 영숙은 5년 전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병원 가운을 입고 은행에서 쫓겨났던 그 굴욕적인 하루를요. 하지만 이제는 후회하지 않았어요. 그 일이 있었기에 지금의 모든 것이 가능했거든요. 사람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해. 영숙이 중얼거렸어요. 저 멀리 KB은행 간판이 보였습니다. 이제는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고마웠습니다. 자신에게 소중한 교훈을 주었으니까요. 영숙이 벤치에서 일어났어요.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었습니다. 내일도 새로운 꿈을 꾸는 젊은이들을 만날 예정이었어요. 그들에게 들려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는 것의 소중함에 대한 이야기를요. 영숙의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새로운 내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